LCT로 가보겠습니다. LCT 조감도를 보면은 고급이긴 해. 뷰가 중요하니까. 오션뷰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조감도인데 바로 앞에 바닷가에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이게 뭐 최근에 그 한 채당 한 10억씩 올랐다 그러던데, 이렇게 살면 좋아요? 나는 솔직히 이 이야기부터 한번 잠깐 해보고 싶어. 고층 아파트에 살면 좋아요? 한번 살아보고 제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돼요. 난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밀집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뷰, 그러면은 잠깐만 그 조감도 다시 한번 봐봐. 그 조감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봤을 때 요거 100층이 넘는 아파트들이잖아요. 그 뒤에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뷰가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닌 상황을 막 허가를 풀지 않습니까? 배덕광이가 구청장일 때 막 허가 풀어요. 근데 배덕광한테만 뇌물 주고 풀 수 있어요? 배덕광한테 온갖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역사회에 힘께나 쓴다는 놈들은 총동원되는 사건인데, 어쨌건 저는 이 고층 아파트 사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게, 이거 사람 사는 거 아니다? 생각해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바닷가가 보이는 뷰가 너무 좋다. 요 관점만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이 땅 가까이 살아야지. 저게, 아이고, 나는 그 강남에 있는 롯데타워 있잖아요. 거기 전망대 올라가서 내가 느낀 게, 낙하산을 타본 사람이라 알아. 이 고층이 인간한테 얼마나 해로운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 무슨 바벨탑 같은 거야. 이런데 노열층에 살면은 대단히 잘 살고 이러는 거, 난 미친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사실 뷰는 이틀 좋더라고요. 이틀. 저는 고층 아파트에 안 살아봤는데 제가 군생활 전남 완도에서 했는데 저희 관사가 바닷가 정말 뷰 좋은 데 있었어요.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커튼 달았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핸드폰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부셔서 못 살겠더라고. 근데 사실 지금 LCT 여기가 문제가 많아요. 이 건물 자체, 그냥 뭐 이렇게 뭐 건물 자체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지나치게 그 저기 뭐지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건물 자체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빌딩풍 문제도 심각하게 여러 번 지적이 된 것도 있고, 사생활 침해 문제 같은 거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신경 안 쓴 거죠. 왜?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10억을 남겼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 하는 이게 사람들. 진짜 미친 욕망의 표현 같은 건데. 그렇죠. 내 네. 진짜 꿈은요, 개발이 좀 잘 안 된 곳에 한 2층짜리 옛날 그 소위 말하면 양옥집 있잖아요. 마당 좀 있고 그런 데 사는 게 인간처럼 사는 거 아닌가요? 뭐 저 이야기는 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영복 이 양반이 아예 차에다가 수십억을 싣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 이제 고발된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계약금을 대신 내죠. 그 중에 하나가 석동현이었어요. 그 계약금은 이제 석동현한테는 1억을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석동현이 갚았다. 3개월에 이런 거고. 보통 그쪽에 그 유지들한테는 차에다가 돈을 싣고 다니면서 5천만 원씩 계약금을 내줬다는 거야. 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돌려받으려고 계약금을 내준 게 아니라 그냥 계약금 하나를 걸어서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일종의 뇌물이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면. 뇌물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지급한 시점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이자 상당의 뇌물이 성립을 해요. 그냥 뇌물이에요, 이거는. 사실이라면. 사실 이제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판검사님들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고발된 그 리스트 자체가 이번에 무슨 홍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인 게, 지금 저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요거는 이제 다 일종의 블러 처리 한 그건데 쭉 나오잖아요. 뭐 회장, 세무서장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아파트 부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명단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민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일을 처리했던 거거든요. 층수, 원하는 층수, 평형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다. 그래서 문건 파일 작성자 이 안에 분양 업무랑 전혀 상관없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검찰이 덮은 게 문제지. 왜? 검찰도 거기에 뛰는 선수였거든요. 뇌물 받고. 그러니까 부산에 검사 발령을 받으면 이용복 회장 사무실 가서 인사하러 간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게 부산 취재 기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 말이 돌 정도로 부산에서 이용복 술을 안 얻어먹으면 인물이 아니다. 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파다했고 그 해운대에 가면은 오션 타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에 룸이 3개가 있고 20층에도 라운지가 있어요. 그게 다 이제 그 이용복의 로비처로 쓰인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항상 정재계 인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20층 라운지가 최동욱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혼의 자식 그 친모 그분이 운영하셨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로비의 창구가 아니냐라는 썰이 그때도 파다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복이 검찰과 관계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죠. 99만 원어치만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참. 죄송합니다. 이게 이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 지금 기득권 우리의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기득권 리스트와 이 리스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검사, 판사, 어디 병원장, 세무서장, 국정원장, 어디 언론사 회장. 왜 그들이 개혁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리스트가 그냥 예, 이 사람들은 개혁을 되는 걸 원하겠어요. 말 그대로 한 사람 눈치만 잘 봐가지고 샤바샤바 잘하고 돈 좀 쥐어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이 좋지. 온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 복지가 이루어지는 세상 원치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혁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 개혁에 엘리트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개혁에 저항하나? 라는 거에 답이 지금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 그러니까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고 그렇죠. 거기에 온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기관장 포함 다 동원되고 여기 보니까 75평짜리 30층을 요청한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거기는 도대체 총 얼마큼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75평짜리에 30층. 나 이거 갖고 싶어. 근데 해운대 뷰여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고양이 100마리는 키울 수 있겠다. 고양이 100마리?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간에 얼마나 이 사람이 로비를 해왔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그 궤적을 보면은 원래 나이트 웨이터부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자를 만나고 그 돈을 모아가고 탈세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부산에서 나이트클럽 운영하고 하면서 굉장히 큰 손이 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만나는 여자가 한 4명 정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전처가 있었고 그 이혼 후에 이제 박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47년생인데 이대 졸업생이에요. 47년생이 이대를 졸업했으면 당시에는 엄청난 엘리트였다는 건데 이 사람의 인맥으로 최순실 계모임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맥을 타고 근데 이영복이 부산에서만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강남에서도 이 룸사롱을 2개나 더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과 강남에서 총체적으로 로비를 아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원래 거죠.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웨이터 출신인 분이 이런 정도의 사이즈로 노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거 호연직이야.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웨이터 출신이건 뭐 노가다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는 표현이니까 노가다 십장 출신이건 그게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비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검사장이나 뭐 판사, 뭐 여기 법원장, 고등 법원장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 거기 아파트 하나 알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친분 관계를 이용한 청탁이겠냐고요. 맞아. 근데 이영복은 진짜 털면 털수록 계속해서 검찰이 쉴드를 쳐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국 장관 팔듯이 그렇게 못합니까? 이게 더 엄청난 건데. 그렇죠. 검찰이 제대로 자기들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거나 여권 인사들이었다면 이 문제를 그냥 덮었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파줄 리가 없죠.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이제 2015년부터 2년간 룸사롱과 식당에서 쓴 게 법인카드로 24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과일 가게에서 쓴 게 3억. 과일 가게에서 3억을 왜 썼을 것 같아요? 과일 안 과일 바구니 보냈겠지. 뭐 그걸 악마 열매, 고무고무 열매 이런 거 사왔나? 뭔가 그건 돈 뭐라고 세탁의 생각해요? 용도로 썼다. 돈 세탁의 깡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식으로 제가 맡은 사건 중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사건을 맡아봐서 아는 건데 말 그대로 그거 있잖아요. 김밥 천국 2천만 원.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소유 명의의 지금 술집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명의의 술집에서 이걸 갖다 쓰면 자기 수입이 또 늘어버리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돈을 외부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과일 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겠죠. 여기에 뭐 국세청장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데 우연이겠죠. 가르쳐 주지 않았겠죠. 설마 우연이죠. 국세청장. 해본 놈들은 아는구나.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냥 국세청장 들어가 있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수사가 시작돼서 하드 디스크를 다 압수를 해가요 검찰이. 근데 명단은 본 적이 없대. 내가 봤을 땐 그래. 이미 이게 이제 막 고발 이런 게 시작돼가지고 수사를 시작해. 사실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게 보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건데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시민단체 같은 데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뭐가 문제 있다라고 고발을 하면 수사를 하는데 모르겠어? 그 부산의 뭐 지검장인 사람이 관련이 있어.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가져가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악질적인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압색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진짜로 검찰에 들어가서 압색하는 이유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가서 하드디스크를 가져와가지고 싹 빼버리고 그 압색해보니까 그런 거 없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킵하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자 새끼들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분이 원래 난독증도 잘 생깁니다. 이거는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연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의 그 조사나 형사, 민사로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때 탈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부산지검 특수부 박태규 검사로부터 받았었는데 박태규가 나중에 여기에서 검사에서 물러나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영복을 변호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안 왔구나. 아니 진짜 난 이거 충격적이었었거든요. 진짜로 한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조사하던 검사가 나중에 변호를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 많죠. 많아요. 네, 많은데 특히 재벌 사건에 되게 많습니다. 그 법무법인이 어디냐면 동인이라는 거예요. 헐. 그 동인이 어디냐? 이완규 변호사가 있고 지금 윤서방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정지 처분을 내려서 그러네. 받아냈다고 자랑한 그 로펌 동인이고요. 우병우를 변호한 여운고 공수처 차장이 있는 그 법인입니다. 좀 그렇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뭐 고만고만하게 성격으로 얽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얘기가 동인의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쪽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라는 데가 별산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마차님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전관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는 정필수 변호사 말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뽑을 때, 그러니까 소속된 변호사를 뽑을 때 아주 큰 데라면 나는 오히려 진보 보수 성향 같은 거 다 볼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 로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들 성향에 맞는 사람 뽑지 않을까? 마차님 보내시겠다는데요. 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그 인간관계라는 게 꼭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같은 검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양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도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게 법무법인 동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전관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준다라고 생각한 게 맞아요. 마차님이 안전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태규도 여전히 거기에 있고 이완규도 여전히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영복 아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대표로 기소당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말의 뜻은 이영복 아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내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그걸 딜을 한 거야. 야, 네가 좀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간단히 말하면 그 범죄 조폭용어 같은 거잖아요. 거기 그 지역에 검사장이 얽혀 있어. 이건 너 대충 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너 짧게 나오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니들이 나머지 사람 다 덮어버리면은
얻는 이득이 훨씬 크거든. 그리고 이게 이 회장이 내가 대표도 기소당한 거야 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게 이 사람이 기소당한 거는 특혜 분양 그 분양을 특혜를 줬다라고 해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특혜 분양이라는 걸 그럼 검찰 어떻게 알아서 이 사람을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리스트가 있어야 기소를 하죠. 그러네. 없어서 기소를 한다면 못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 특혜 분양이라고 기소해서 벌금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특혜 분양을 했는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찰은 다 일단- 알고 있네. 아니 2017년에 부산 참여연대에서 그 세대만 특정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네. 아무튼간에 검찰을 알아야 되잖아. 기소를 하려면. 그렇죠. 예, 리스트가 없었다면 정말로 검찰 말처럼 리스트가 없었다면 그 아들만 대표도 기소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되는 특수부 검사들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 윤석열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부패 완판에 이런 개소리 하고 있지만 자기 제일 친한 친구 동현이 석동현이 뭐 이름도 비슷한 동훈이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자기 완전히 그 수족 같은 대진이 윤대진이 임관혁이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주둥아리로 확 진짜 왜냐면은요 정말 내가 무슨 뭐 국민 검사 이렇게 돼가지고 부패에 꼴을 못 본다 뭐 여야를 떠나서 부패는 척결하겠다 요런 사람이 아니고 그 많은 뭐 공판 검사 형사 검사 뭐 지금 거의 9개지만 공안 검사 빼고 이 특수부라고 하는 놈들이 이런 사건들을 담당을 하면서 사실은 지들 선수야. 근데 그 선수로 뛰었던 놈들을 같은 선수들이 수사를 해. 덮어 이렇게 했던 놈들의 그 라인에 한가운데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직접 연관이 없을지라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요거를 부패 완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최소한 이 특수부 검사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권력이죠. 이 수사를 하지 않은 이상 뭐 이따가 그 비슷한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만 윤석열은 정치권의 본인이 나올 명분은 저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검찰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내가 집권을 하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부패는 없다. 사실 검찰만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부패가 어느 정도는 한 90% 사라질 거라고 봐요. 검찰이 눈 부릅뜨고 막 우리 검사 거기 연루돼 있다고?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근데 현실적으로 최근에도 99만 원 불기소 세트를 만드는 새끼들이라서 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이 이 말을 믿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막 그쪽에서 지금 왜 검찰 개혁이 아니야? 노동자들 문제가 중요하고 언론 개혁 아니 재벌 개혁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시절에 왜 언론 그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하냐면 법을 바꾸면 뭐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법을 바꿔서 재벌집 아들내미가 산소세 안 내려고 횡령하면 사형 이렇게 법을 바꾼들 검찰이 보더니 아유 우리 아드님 안 그러셨네 해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노동자를 위해서 뭐 시간당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만 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검찰이 보더니 아유 10만 1원이네 하고 기소 안 해보면 끝이거든요. 검찰이라는 법의 집행자의 역할을 하던 이제는 였던이죠. 이 사람들을 개혁을 안 하면 무슨 법을 어떻게 바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줄리나 장모권은 윤석열한테는 오히려 작은 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건드릴까봐 출마를 한다고 했고 오히려 이거 자기가 출마를 함으로써 시간을 버는 것 같다는 생각만 정말 강하게 의심될 뿐입니다. 예. 자,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이